매일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지시나요? 정말 짜증나시죠?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면요? 당신의 몸이 절실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비밀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이 보내는 특별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자꾸 깨는 현상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잠들기는 어렵지 않은데 새벽 3시나 4시쯤 되면 갑자기 눈이 떠져서 더 이상 잠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면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호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새벽에 깨는 현상의 의학적 의미와 함께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3가지 중요한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다시 잠드는 것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이해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비밀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는 현상의 의학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의학, 특히 한의학에서는 하루 24시간을 12개의 2시간 주기로 나눕니다. 이것을 자오시라고 하는데 각 시간대마다 특정 장기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봅니다. 새벽 3시에서 5시는 우리 몸의 기관 중 하나인 폐의 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 폐는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며 몸 전체를 정화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5시에서 7시는 대장의 시간으로 체내에 독소를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대에 자꾸 깨는 것은 폐나 대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이나 소화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폐와 대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식품이나 한약재를 권장합니다. 배, 무, 생강, 도라지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이 현상을 주로 호르몬과 관련지어 설명합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기상시간에 맞춰 코티솔이 최고조에 이르러야 하지만 스트레스가 과도하거나 부신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이 시간대에 코티솔이 급격히 상승해 깨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벽에 깨는 현상은 다음과 같은 건강 문제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호르몬 불균형으로 특히 갱년기 여성이나 갑상선 문제가 있는 경우 새벽에 잘 깨게 됩니다. 또한 수면 무호흡증으로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면 산소 부족으로 깨게 됩니다. 위산 역류 현상으로 누워있을 때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불편감을 일으켜 깨어날 수 있습니다. 혈당 불균형으로 새벽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깨어날 수 있습니다. 불안이나 우울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면 주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수면 연구자들은
새벽에 깨는 현상을 수면 유지불면증의 한 형태로 봅니다. 이는 완전히 각성하지는 않더라도 깊은 수면에서 얕은 수면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포함합니다. 현대인의 생활 방식, 특히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인한 블루라이트 노출, 불규칙한 수면 패턴, 카페인 섭취, 저녁 시간의 과도한 활동 등이 이런 수면 패턴 교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새벽에 깼을 때 할 수 있는 첫 번째 실천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깊은 호흡과 명상입니다. 왜 깊은 호흡과 명상일까요? 폐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에 깼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깊은 호흡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시 잠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에 적절히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깊은 호흡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휴식에서 소화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또한 코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폐 기능을 최적화하여 체내 산소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림프계를 자극하여 독소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호흡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앤드류 웨일 박사가 개발한 478 호흡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입술을 살짝 다물고 혀를 입천장에 가볍게 댑니다.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7초간 숨을 참습니다. 8초간 후하는 소리를 내며 입으로 숨을 완전히 내뱉습니다. 이 과정을 최소 4회 반복합니다. 이 호흡법은 특히 새벽의 불안감이나 초조함 때문에 깬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이 호흡법이 교감신경계를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호흡을 안정시킨 후에는 간단한 명상을 해보세요. 단 5분이면 됩니다. 우선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눈을 감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의 각 부분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긴장된 부분이 있다면 의식적으로 이완시킵니다. 호흡에 집중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관찰하세요. 잡다한 생각이 떠오르면 붙잡지 말고 구름이 지나가듯 흘려보내세요. 마지막으로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며 마무리합니다. 이 짧은 명상은 마음을 정리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걱정이나 스트레스로 깼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35세 회사원 김 씨는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새벽 4시에 깨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직장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으로 다시 잠들기 어려웠죠. 하지만 478 호흡법과 5분 명상을 규칙적으로 실천한 후 깨더라도 15분에서 20분 내에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었고 점차 중간에 깨는 빈도도 줄었습니다. 짧게라도 호흡과 명상을 하니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래서 다시 잠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방법을 일회성이 아닌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의 자연 리듬이 회복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실천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와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새벽에 깼을 때
특히 3시에서 5시 사이라면 차가운 물보다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밤 동안 우리 몸은 탈수 상태가 됩니다. 따뜻한 물은 탈수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차가운 물은 소화계에 충격을 줄 수 있지만 따뜻한 물은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여 아침 배변을 촉진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따뜻한 물이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고 봅니다. 따뜻한 물은 체온을 약간 상승시켜 다시 수면 상태로 들어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따뜻한 물은 뜨겁지 않게 약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으면 더 좋습니다. 레몬의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은 밤사이 축적된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간 기능을 지원합니다. 따뜻한 물을 마신 후에는 몇 가지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스트레칭은 밤 동안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며 림프계 순환을 촉진하여 독소 제거를 돕습니다. 또한 폐 확장을 도와 더 많은 산소를 공급받게 하고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 분비를 촉진합니다. 여기 침대나 바닥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을 소개합니다. 스트레칭 할 때에는 조명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양쪽으로 천천히 움직이며 척추를 풀어줍니다. 각 방향으로 20초에서 30초 유지합니다. 그 다음 앉은 자세에서 팔을 뒤로 뻗어 가슴을 열어주는 스트레칭을 30초간 유지합니다. 이는 폐 기능을 개선하는 데 특히 좋습니다. 한쪽 손으로 반대쪽 머리를 부드럽게 당겨 목을 스트레칭합니다. 각 방향으로 15에서 20초 유지합니다. 발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 하체 순환을 촉진합니다. 스트레칭은 격렬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트레칭의 목적은 몸을 완전히 깨우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풀고 에너지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수면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스트레칭과 따뜻한 물 마시기를 결합한 저녁 습관을 지속하면 수면의 질을 28%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간에 깨더라도 다시 잠드는 시간이 평균 17분에서 9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습관을 3주 이상 지속한 참가자들은 점차 중간에 깨는 빈도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새벽에 깨었을 때 해야 할 세 번째 실천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감사 일기와 의식적 생각 정리입니다. 이는 정신적, 감정적 차원의 접근입니다. 새벽에 깨는 것은 종종 해결되지 않은 걱정이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뇌의 초점을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전환시키는 것만으로도 코티솔 수치를 낮추고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가 촉진된다고 합니다. 또한 과도한 사고의 순환을 멈추게 하고 편안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 다시 잠들기 쉽게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5분간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평균 15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작은 노트와 펜을 준비해 두세요. 새벽에 깼을 때 다음과 같은 간단한 형식으로 감사한 것들을 적어 보세요. 오늘 혹은 최근 있었던 좋은 일 3가지. 내일 기대되는 것 1가지. 지금 이 순간 감사한 것 1가지. 예를 들어 따뜻한 이불, 조용한 시간, 좋은 음악 등을 적어 보세요. 이것은 5분 이내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행복도 그렇지만 감사할 것은 대단하고 거창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소하고 작은 것에 있습니다. 감사할 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늘어난다고 하지요. 감사일기 적기 방법 외에 의식적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때로는 걱정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깰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생각 덤프라고 불리는 이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노트에 현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생각이나 걱정을 쏟아내듯 적습니다. 각 걱정에 대해 내일 해결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간단한 실행 계획을 작성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지금은 이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적습니다. 노트를 덮고 이 생각들은 안전하게 여기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자신에게 말해줍니다. 이 방법은 심리학자들이 인지적 하차라고 부르는 기법으로 마음의 부담을 종이로 옮겨 심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디지털 기기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 종이와 펜을 사용하세요. 디지털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고 SNS나 뉴스는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종이에 직접 쓰는 행위는 뇌를 더 효과적으로 진정시키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42세 교사 이 씨는 10년 넘게 새벽 3시에 깨는 증상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특히 학교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었습니다. 감사 일기와 생각 정리 기법을 2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중간에 깨는 빈도가 주 5회에서 일 2회로 현저히 줄었고 깨더라도 20분 내에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았지만 계속하다 보니 내 마음이 점점 평온해졌고 이제는 잠들기 전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 하루에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새벽에 깼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3가지 실천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장기적인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수면 위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수면 위생이란 좋은 수면을 위한 환경과 습관을 말합니다. 과연 어떤 환경과 습관을 만들어야 할까요? 주말을 포함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직장인의 경우 평일엔 일찍 일어나고 주말에 밀린 잠을 몰아서 자느라 늦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수면 습관이 아닙니다. 또한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세요. 아침에는 밝은 자연광을 충분히 쐬고 저녁에는 조명을 점차 어둡게 하세요. 취침 1시간 전부터는 스크린을 끄고 독서, 명상, 따뜻한 샤워 등 진정되는 활동을 하세요.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가볍게 마치고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피하세요. 하루 3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을 하되 취침 3시간 이내에는 피하세요. 낮잠은 20분에서 30분으로 제한하고 오후 3시 이후로는 피하세요. 다음으로 영양학적 해결법이 있습니다. 새벽에 자주 깨는 현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이 있습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우유, 계란, 바나나,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시키는 호두가 대표적입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인 시금치, 아몬드, 근육 이완과 신경 진정에 도움을 주는 검은 콩이 있습니다. 체리와 키위는 자연적인 멜라토닌 공급원입니다. 카모마일, 라벤더 같은 허브차는 수면을 촉진합니다. 많은 방법을 시도하고 노력했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3주 이상 지속적으로 새벽에 깨는 증상이 있는 경우, 낮 시간에 과도한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 코골이가 심하거나 숨이 멈추는 증상이 있는 경우, 우울감, 불안감이 지속되는 경우, 약물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병원에 가서 수면 검사, 호르몬 검사, 정신건강평가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고 치료를 통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새벽 3시에서 5시에 깨는 현상의 원인과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현상을 단순히 문제로만 보지 않고 몸과 마음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벽에 깨는 것을 단순히 극복해야 할 문제로 보기보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많은 창의적, 예술적인 인물들이 이 시간을 특별하게 활용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을 두려워하거나 짜증내기보다 평온함과 자기 성찰의 소중한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몸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적절히 응답해 줄 때 진정한 건강과 웰빙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잘 드시고 잘 주무시는 건강한 하루 되세요.